오늘은 10번째 ROR 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액티브 레코드의 쿼리 인터페이스를 했었고,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던 거 리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꼭 틀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디렉셔널 어소시에이션 부분에 빠진 것이 인버스 오브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이 커스터머가 이게 바뀌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는데 바뀌지 않고요. 이게 커스터머가 아니라 이 has many order의 인버스가 커스터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커스터머 또 반대 파트너인 오더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현해 주지만 인버스 업을 똑같이 써줘야 되고 각각 반대 거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인버스 업은 액티브 레코드에서 불러온 객체의 레퍼런스를 서로 같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커스텀과 오더 모델이 두 개 있을 때 서로 이제 has만이 그 belong to 관계 있다고 이제 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커스터머 모델로부터 첫 번째 레코드를 불러와서 C에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 C에서 has만이 belong to 관계에 있는 오더스의 첫 번째 레코드를 불러오게 잡아오면은 그놈은 이제 O라고 이제 활동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인버스 오버라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가 두 개에서 각각의 first name을 비교를 하면은 처음에는 같죠. 근데 이제 C에서 first name을 다른 값으로 활동하게 될 때 그때는 요 인버스 오브란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다르다고 나옵니다. 두 개 비교하면. 근데 인버스 업을 주면은 결국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같다는 결과를 내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리오더가 있었죠. 리오더에서 리오더 안 하고 오더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는데 좋은 질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코드에서 보면은 이제 뭐 포스트 모델이 있는데 포스트는 has many 커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서시션 설정에서 order 옵션을 쓰게 됐을 때 그때 post find 해서 코멘트를 참조할 때 이 오더가 아니라 리오더를 하면은 이거를 이전에 선언했던 오더를 오버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질문했던 거는 리오더 하지 않고 오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오더는 어떻게 원래 거에 추가해서 오더가 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SQL 문을 보면은 이렇게 리오더를 하면 원래 오더가 포스티드 애시인데 그게 아니라 리오더된 네임으로 오버라이트 되는, 변경이 돼가지고 SQL 문 쿼리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리오더를 하지 않고 쓰게 되면은 원래의 오더 포스티드 at이 s로 이제 오더 바이가 된다 하는 거죠. 리오더는 이런 식으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락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락킹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옵티미스틱 락킹과 페시미스틱 락킹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옵티미스틱 락킹은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옵티미스틱 락킹에 대해서 한번 실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railscast.com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스크린 캐스트에 보니까 저 옵티미스틱 락킹에 대한 스크린 캐스트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었고,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미스틱 락킹은 그 이제 특징이 DB 테이블에다가 락 언더바 버전이라는 컬럼을 우리가 매뉴얼로 추가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락 버전을 버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속성 값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폴트 레일즈로 인식하는 것은 락 버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이 락 언더바 버전이라는 컬럼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set 언더바 락킹 언더바 컬럼이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그 컬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1번 클라이언트를 불러와서 C1에 할당하고 또 다시 클라이언트 1번을 불러와서 C2에다가 할당을 하는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때 C1에서 first name은 마이클이 되겠고요. 그래서 C1을 저장하게 되고 자, 이번에는 C2에 대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또다시 C2를 저장할 때는 락 버전이 C1에서 저장이 되면서 0에서 1번으로 버전이 올라갑니다. 자, C2에서 버전은 0였죠. 락 버전이 0였는데 저장하려다 보니까 락 버전이 0가 아니라 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액티브 레코드에 stale object error라는 걸 발생시키는데 그 stale이라는 것은 fresh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오래된 버전이다 이렇게 exception error를 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실제 이제 코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RVM을 지금 쓰고 있고요. RVM 리스트 하면은 1.9.3 패치 125 버전이 디폴트로 잡혀 있습니다. 잼 리스트 보면 잼 리스트는 디폴트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일단 RVM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유스에서 이렇게 레이즈 3.2.2 버전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즈 블록으로 디렉토리 변경하고 우선 해야 될 거는 일단 간단하게 스카폴드를 이용해서 포스트라는 모델과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는 타이틀 해서 요즘은 보니까 디폴트가 속성값 스트링이라서 스트링 때는 그냥 추가로 속성 안 줘도 되더라고요.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는 스트링이 아니고 텍스트니까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은 일단 마이그레이션 해죠. DB 마이그레이트를 해야겠죠.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작성하게 되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의 인덱스를 라우터 상에서 루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게 인덱스에 퍼블릭에 index.html 있죠. 이걸 삭제해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우트 파일로 접근을 합니다. 라우트 파일은 config에 있겠죠. config에 라우트로 들어가면 있죠. 라우트 파일은 물론 이제 밑에 가면은 루트 2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삭제해서 써도 되고요. 루트 2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트 지정할 때는 앞에 컨트롤러 이름을 씁니다. 포스트가 컨트롤러 이름이죠. 그래서 포스트 쓰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액션 이름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인덱스 하면은 루트는 포스트 인덱스 뷰 템플릿이 보이게 됩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웹스 로컬 서버를 띄우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띄워서 로컬 호스트 3000 띄우면 지금 이걸 씌우죠. 깨끗하게 두 개를 띄우겠습니다. 두 개. 로컬. 그래서 한쪽에서 우선 포스트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타이틀 1번 하고 두 번째 컨텐트는 컨텐트 1번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하나가 만들어졌고 또 이 탭에서도 똑같이 리프레시 하면은 방금 추가한 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금은 한 브라우저에서 탭에서 두 개를 띄웠지만은 다른 유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컨텐츠에 대해서 동시에 편집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편집 모드에 가서 먼저 첫 번째 블로그 탭에 있는 거에서 타이틀 이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타이틀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당연하게 여기서 다시 이 사람이 편집 상태에서 타이틀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 하면은 아무런 경고가 없이 이게 바뀌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탭에서도 리프레시 하면 이렇게 값이 1999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옵티미스틱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데, 말씀드렸지만 먼저 해야 될 게 락 언더바 버전이라는 거 컬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테이블에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야죠. 마이그레이션, 그래서 add 럭 버전이죠. 럭 버전 어디다가 post에다가, 그래서 락 버전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로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근데 스펠링이 틀렸군요. 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놈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디폴트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줍시다. 디폴트 값을 지정해주면 락 버전이 그냥 1을 증가시킬 때 에러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디폴트 제로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폼 파셜에서 지금 추가한 럭 언더바 버전이라는 것을 히든 필드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당연히 그 럭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폼 파셜을 촬영하면은 호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군요. 히든 필드 럭 버전. 네,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 리프레시 하고, 자, 리프레시 한 상태에서 먼저 여기서 수정 상태로 들어가고, 여기서 또 수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둘은 각각 현재 락 버전이 00로 되어 있습니다. 00. 그래서 첫 번째 탭에서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락.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 순간에 락 버전이 0에서 1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블로그 탭에서의 이 상태는 현재 락 버전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여기서 락트 2라고 해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그 에러는 액티브 레코드 스테일. 스테일은 오래된 객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테일 오브젝트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익셉션을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냐 하면은 컨트롤러에서 포스트 아니지 컨트롤 포스트 맞나? 자, 포스트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업데이트 할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액션에서 이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예외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외 처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메소드에서 데피니션 정의에 저기 액션 정의에서 def하고 and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예외 처리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raise 해가지고 그 예외 문항을 써주면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나왔던 거 제가 카피해놨습니다. 그래서 raise active record stay 이렇게 해놓고 요 사이에다가 예외 처리하는 거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 코딩 해주면 됩니다. 우선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포스트를 불러오는 거를 포스트를 다시 리로드 합니다. 지금 위에 포스트하고 여기서 포스트 리로드 한 거는 다른 거죠.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요건 내가 수정한 거를 작업한 내용이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거를 다시 리로드해서 불러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거는 이미 고쳐져 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네가 꽂힌 건 이거다. 두 개 비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시 포스트를 다시 리로드한 값을 이제 같이 이제 보여주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해줘. 렌더를 해줍니다. 렌더는 뷰 템플릿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왜? 유저가 이제 그 다음에 업데이트한 결과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렌더 해가지고 액션 해서 예외 처리한 거를 이제 conflict라고 우리가 한다면 충돌 conflict.html.erb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conflict 앞에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 액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액션 위에 있는 컨트롤러의 액션을 실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액션은 혼돈하면 안 됩니다. 리디렉트하고 이 액션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리디렉트는 그래서 그걸 실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액션을 쓰게 되면은 액션이 하고 연결되어 있는 뷰 템플릿만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액션하고 컨플릭트라고 해놨지만 실제 컨플릭트라는 액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플릭트의 뷰 템플릿 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스트의 뷰 템플릿 포스트 중에 conflict.html.erb 파일만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저장을 하고 UI 해서 app views post에 가면 conflict html.erb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줄 게 이미 서버에 락 버전이 올라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이제 업데이트 액션에서 코드를 생각하세요. 업데이트 액션에서 파람스로 넘어온 건 뭡니까? 이거죠. 포스트에 대한 그 폼의 데이터가 포스트라는 심볼로 해서 값이 연결돼 가지고 다시 파라미터로 넘겨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파람스 해서 포스트 해주면 뭐가 됩니까? 포스트 값 속성에 대한 값이 해시 구조로 여기에 할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치로 받을 수가 있겠죠. 해시 속성 하나하나를 이치로 받습니다. 그러면 두 블록을 넘겨가지고 이거는 하면은 두 개가 키 밸류로 해서 두 개 쓸 수 있죠. 루비 문법에서 해시 구조에서 키 밸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러준 거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해주고 그 다음에 키, 키값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하면 속성값, 키값 해서 타이틀 콘텐츠가 보여지게 되겠죠. 또 하나가 있네요. 락 버전도 있으니까 세 가지가 보여져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지금 입력해야 될 폼이 여기 보여야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폼 파시를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죠? 폼 파시. 이래 되죠. 렌더 하면은 이제 폼 이렇게 하면 되죠. 폼만 입력하면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겠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피가 오른쪽 피가 나타나. 그렇죠. 뭐 빠졌네요. P가. 오케이. P. 오케이. 또 뭐 빠진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저 꺽쇠하고 퍼센트하고요. 꺽쇠 퍼센트 이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자, 퍼센트 다음에 이 꼴이 있으면요. 그거는 값을 여기다 렌더에서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예, 예, 그렇죠. 이번에 결과값을 할당하란 말이에요. 할당. 없으면 순수하게 ERB 코드만 실행하라는 거죠. 그것 두 개 차이.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다시 서버를. 살아있죠, 지금.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에 들어가고 여기 수정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먼저 reserve exception 저장을 하고 에러 나왔어. 그렇습니다. 딴 데서 그리고 네, 레스큐를 해줘야 돼요. 를 안 쓰는 거예요. 레스큐는 뒤안 씁니까? 오케이.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 레스큐. 이거 그거랑 들어오겠지만 아니 이영애 씨를 믿겠습니다. 아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자, 다시. 엔드 안 써도 되나요? 그 레스큐가 구조가 있죠. def, rescue, and 이 구조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해결됐습니다. 예, 그럼 다시. 그다음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서 이제 봐야지. 예외 처리 이제 봐야지 이제. 락 버전 나오고 우리 했던 나오네. 락 버전 나오고 타이틀 나오고 컨텐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저장하면은 제대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위키형의 하나의 포스트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편집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런 기능이 아마 추가해서 들어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액티브 레코드의 데이터를 그 편집할 때 제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페이퍼 트레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퍼 트레일러는 그 버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은 포스트 내용을 수정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버전별로, 그래서 언두 할 수 있고 리두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페이퍼 트레일이라는 게, 제가 우리 지금 코드 큐 하는 거 내가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옵티미스틱 그 락킹 업데이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레저베이션일 경우에 그러니까 뭐 호텔이든지 이런 데서 양쪽에 두 군데 안내데스크에서 만약에 예약을 하면 아니면 그렇죠.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하나를 수정을 내가 먼저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약을 하려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거는 이제 패스미스틱 락킹 시스템. 패스미스틱은 이제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 레일즈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DB의 시스템 차원에서 이제 그 락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미스틱은 익스클루시브로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익스클루시브로 들어가면 내가 이걸 딱 레코드 하나 딱 눌러보면 다른 사람이 거기 접근을 못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또 그 중에서 또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라 쉐어 모드로 들어가면은 내가 이걸 불러왔을 때 다른 사람이 접근을 아예 못 하는 게 아니라 읽을 수는 있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패스미스틱 락킹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옵티미스틱, 두 가지 중에 옵티미스틱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그런 식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예약 그 구조에서는 그런 식으로 로직 구현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탭을 만들 때 락 버전이라는 이름 쓰면 안 되겠네요. set locking 컬럼이라는 메소드를 줬습니다. 이미 락 버전을 쓰고 있을 때, 그때는 여기다가 그냥 set locking 컬럼 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조이닝 테이블에 대해서 더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리마인드 할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포스트의 모델에 대해서 조인을 하죠. 조인은 뭡니까? 조인은 이너 조인이에요, 아우터 조인이에요? 조인은 이너 조인이죠. 이너 조인은 두 모델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게 디폴트로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의 조인스에서 나오는 카테고리와 코멘트 두 개를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그 멀티로 이제 주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조인을 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는 포스트가 카테고리와 조인되는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카테고리 단수입니다. 커멘트 복수입니다. 그 말은 포스트 has many comment가 되겠고요.
호스트는 belongs to category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서 우리가 판독은 어떻게 하느냐? 판독은 카테고리가 있는 그리고 커멘트가 있는 포스트를 불러와라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다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거 대비해서 볼 것은 이거는 콤마로 구분한 게 아니라 네스티드로 어소시에이션 걸어주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뒤에 게스트를 보지 말고 그냥 커멘트만 보면은 커멘트가 있는 포스트를 불러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네스티드 어소시에이션 불러오면은 뭐가 됩니까? 이건 게스트가 작성한 코멘트가 있는 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밑에 이렇게 아주 뭐 복잡한 SQL 문이 있지만 이런 어릴 쿼리 타입의 조인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단 내가 이걸 보고 내 머릿속에서 밑에의 SQL 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몇 번 큰 이제 프로젝트를 한두 번 개발하다 보면은 벌써 이제 딱 보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딱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쿼리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끝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자, 오늘 이제 진짜 할 내용은 이거 로딩이랍니다. 우리가 사실 어소시에이션을 걸어가지고 뭐 열 몇 개 나오는 거 그냥 이치 걸어서 계속 다 뿌려주면 그때마다 쿼리를 다 날려야 되거든요. 쿼리가 n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로딩을 쓰면요. 만약에 10개의 레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한 번 불러주고 각각에 불러주게 되면은 11번인데 이거를 2번 만에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쿼리를. 11번 하는 거하고 2번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컸을 때는 굉장히 퍼포먼스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거 로딩 어소시에이션은 가능한 한 쿼리를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이거 로딩입니다. 그래서 보면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n 플러스 1 쿼리 문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듈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10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인스턴트 변수 값에 할당을 하고 그럼 10개의 클라이언트를 각각을 그 클라이언트 각각에 대해서 주소의 포스트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그러면 우선 위에 클라이언트 리미트를 거는 데서 벌써 뭐 나옵니까? SQL 쿼리 한번 날아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0개가 한 개 날아갔지만 10개의 결과값이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개 각각에 대해서 또 이게 실행이 되겠죠. 클라이언트 어드레스를 또 불러오기 위해서 각각의 쿼리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1 플러스 10이 되죠. 11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1번을 2번으로 줄여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로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include라는 find 메소드를 씁니다. include. 그래서 include를 해서 그 include의 어드레스를 써주게 되면요. 이 가정이 이런 식으로 쿼리문이 나옵니다. 위에 한번 해서 10개를 불러오게 될 때 클라이언트 리미트 10번을 해서 SQL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가 핵심입니다. in이라는 거 SQL문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in에다가 여기서 불러온 레코드 번호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다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다. 이거 로딩 이거는 복잡하지만요. 그냥 include에다가 모델 이름 써주면 돼요. 간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자기가 작업한 다음에요. 콘솔에서 확인해 보면요. 나옵니다. 확인이 바로 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포스트 코멘트 구현해 놓고 그다음에 포스트를 갖다가 한 열 몇 개 만들어 놓고요. 인클루드 넣고 안 넣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당장 콘솔 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클루드에 넘기는 파라미터도 하나뿐만 아니라 2개 넘길 수 있습니다. 2개. 이것도 미리. 그러나 이제 아까는 조인은 뭡니까? 조인은 이너 조인이라고 했죠. 여기서 include 쓰면 include는 뭡니까? include는 이너 조인이 아닙니다. 이게 include는 left out 조인입니다. include 그러니까 이너 조인은 교집합에 있는 거죠. 2개의 모델 교집합에 있는 거고 아우터 조인은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left out 조인 하면은 교집합과 왼쪽에 있는 모델에 대한 걸 같이 포함시켜 주니까 당연히 우리가 has many belong to 관계, has many 관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nclude는 left out join이 되는데, 그래서 카테고리와 코멘트 내가 또 반복합니다. 카테고리 단수요, 코멘트 복수다 하는 것은 포스트가 has many comments고 포스트가 belongs to 카테고리가 될 것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aise는 COC 아닙니까? 컨벤션을 더 중요시한다. 컨피규레이션보다. 그래서 우리 raise의 규칙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raise를 배울 때 그걸 따라가는. 자,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한 거도 반복되는데, 그 어소시에이션, 중첩된 어소시에이션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밑에 코드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말이죠. 자, 카테고리를 우리가 불러옵니다. 불러올 때 같이 동시에 동반해서 포스트, 뭐 코멘트, 태그 다 같이 긁어오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판독하냐면은, 자, 카테고리를 불러오는데, 자, 포스트 항목도 같이 좀 불러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포스트와 태그인데, 이 포스트는 게스트가 작성한 코멘트가 있는 포스트를 불러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거로딩된, 여기다가 우리가 또 조건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 다음에 where를 쳐가지고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conditional joins가 conditional includ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는 inner join과 left out join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거를 써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join 접하고 include 접했을 때 도대체 join도 비슷한 의미가 없고 include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가이드를 읽고 번역을 해보니까 이걸 분명히 캐치하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한 거를 나중에 스크린캐스트를 집에서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이 왜 이렇게 강조를 했나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조인하고 인클루드를 자기가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계속 이것 때문에 고생하게 돼요. 사실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조건을 달게 될 때는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include, 이거로딩 상태에서 조건절을 where를 써서 할 바에는 raise에서 권하는 방식은 말이죠. 이게 join을 쓰랍니다. join에다가 조건을 걸어랍니다. 그게 더 추천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include 써서, 다시 말해서 이거로딩을 한 상태에서 조건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써도 된다.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는 거죠. 뭐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post includes 그 다음에 where 이 문장을 SQL문으로 이제 작성이 되면요, 여기 left out join이 나옵니다. 자, join문은 inner join이라고 했죠. inner join을 SQL문을 바꾸게 되면은 분명히 콘솔에서 본인이 확인해 보세요. association 문장에서 끝에다가 .to _SQL을 치면 그 문장이 SQL문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SQL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스코프는 정말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find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 쿼리를 하기 위한 find 메소드, find 뭐 where, 뭐 order, 뭐 이런 거 다 그룹 뭐 쭉 나가는 거, SQL문에 쓸 수 있는 다 키워드들이죠.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용해서 액티브 레코드 ORM을 이용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우리가 아까 말한 find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SQL문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액션마다 내가 쓸 때 그걸 계속 쓴다는 것은 우리 DRY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스코프이라는 거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스코프에 정의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where, 뭐 condition, 뭐 include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메소드 콜처럼 쓸 수가 있어요. 스코프를 지정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게. 그러나 이것도 장점 뭐냐면요. 또 스코프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find 메소드 정했는데 그 스코프 이름을 또 이어가지고 자기가 또 find 메소드를 또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체인업을 한 방식으로 추가해서 옵션을, find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스코프를 쓰게 되면은 스코프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리턴되는 반환값은요, 루비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릴레이셔널 오브젝트입니다. 릴레이션 오브젝트는
연결해서 체인형으로 체인업을 하게 쓸 수 있다. 그게 장점이에요. 방식은 이렇게 씁니다. 방식은. 자, 이 포스트 모델에다가 스코프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오는 심볼 이름이 바로 스코프의 이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메소드 이름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메소드는 스코프처럼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앞에 스코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심볼로 쓰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find 메소드. 뭐 find 써도 되고 뭐 where find보다도 where 뭐 order 뭐죠? group 뭐 having 뭐 다 들어가죠. join 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건 여기서는 뭐 좀 개념이 그렇지만 이 오렐 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가이드에. 오렐 퀄이 뭔가 찾아봤더니 SQL문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이런 식으로 뭐 점점해서 체인으로 방식으로 붙여 쓸 수 있는 SQL문을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를 어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레이즈 잼 중에 어릴 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 스코프를 정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에 지금 예외서와 같이 퍼블리시드라는 거 저거를 바로 모델 이름 다음에 쓰게 되면 퍼블리시 다음에는 where 조건절이 들어가 있는 결과값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어때? 뭐로? 일정 값이 뭡니까? 액티브 레코드에 릴레이셔널 오브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릴레이션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그 다음에 또다시 이어서 find 메소드를 추가해서 또 where 쓸 수 있고 할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 미리 설명한 거죠. 그래서 체인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우선 이제 스코프에 퍼블리시티라는 스코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퍼블리시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또 다른 스코프를 또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계속 많이 할 수 있죠. 여러 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름을 뭐라 했냐면 published and commented라고 이름을 자기가 정했어요. 임의로.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어떻게 find 쓰냐면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published라고 나오죠. 이 published는 어디 published나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프가 막 스코프를 부르고 그냥 아주 자기 생각 나름대로 자기 상상하는 대로 갖다 끼워 넣고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서 이 publish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쓸 수 있어요. 거기다 이어서 where 해서 또 쓸 수 있고 또 order 해서 또 붙여 쓸 수 있고 뭐 그룹 해 쓸 수 있고 뭐 having 해 쓸 수 있고 계속 이어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는 했고 실제로 호출을 어떻게 하느냐? 호출은 마치 클래스 메소드처럼 호출하면 됩니다. 자, 클래스 이름 다음에 바로 이렇게 메소드 콜을 하면 뭐가 되죠? 클래스 메소드가 되는 거죠.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나온 다음에 인스턴스 다음에 메소드 쓰면 뭐 되죠? 인스턴스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쓴 거는 포스트에다가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포스트 모델에다가 퍼블리시드 스코프를 정의해놨어요. 그거는 메소드 콜처럼 쓰면 돼요. 메소드 콜처럼. 그래서 지금 문법 보시면 post dot published라고 우리가 정의했던 걸 쓰는데 결국 우리는 published 된 post를 불러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결과 리절트는 relation object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항상. find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find는 relation 아닙니다. 그거는 object가 했던 데서 나옵니다. ruby object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고 포스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퍼블리시 된 포스트를 불러오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 모델에서 첫 번째 레코드를 불러와서 카테고리라고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has many pos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posts 그 다음에 뭘 썼습니까? 퍼블리시는 우리 정의한 스코프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소시에이션에서 그 또 스코프를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거죠. 여기다 모델 써도 되고 어소시에이션 써도 되고 카타푸스 쓰면 되는 거. 너무나 그 생각을 너무 고착시켜서 뭐 어디에만 써야 된다 이런 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 이때는 이게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쭉 그다음 쭉 전체적인 거 한번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스코프를 이런 식으로 모델에 쓰기도 하고 어소시에이션 걸었는데 어소시에이션 걸 수 있다.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자, 이는 스코프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값을 넘겨주면서 스코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여기에 스코프 해가지고 스코프 이름을 라스트 위크로 했을 때 그 구현 내용을 말이죠. 이게 좀 람다라는 게 보이죠. 람다하고 프로코 두 가지가 있죠. 레이즈에서는 그죠? 코드 블록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람다와 프로코가 있는데 요거의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 웹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where점을 썼는데 여기에는 람다 코드 블록에다가 where를 넣어놓고 거기에 time zone now라는 거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하는 이유는 람다를 쓰는 이유는요. 이거를 호출할 당시의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람다를 쓰는 거죠. 들어두시면 된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 여기 또 시간 관계되는 또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또 람다 썼죠. 람다를 쓰는 거는 다이나믹한 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또 람다에 이렇게 변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에다가 넘기면 시간을 넘겨주면은 이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서 where를 불러올 수 있는 식으로. 그럼 이렇게 람다에다 변수를 또 넘겨주면요. 이거는 우리가 스코프를 호출할 때 변수를 넘겨줄 수 있겠죠. 퍼블리시 했으면은 퍼블리시 오늘 날짜를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날짜부터 한 달 이전에 퍼블리시 됐던 결과 값을 불러오고자 할 때 그때는 퍼블리시 다음에 오늘 날짜를 넣어주면 좋죠. 물론 이제 그게 디폴트로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올해 초에 1월 1일 날부터 한 달 전에 들어온 걸 다 불러오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을 정해줘야죠. 그날 그 시점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포스트 다음에 one week before 해놓고 time zone now 해놨습니다. 아까 전에 구현한 거 결과는 비슷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프레퍼로 해가지고 뭐 맑은 게 툭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스코프가 클래스 메소드처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구현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냐면 포스트에다가 셀프로 정의하면 요게 클래스 메소드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타임 파라미터 넘겨주게 되면은 이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레일즈에서는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 하면은 클래스 메소드 방식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할 때, 이거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더 좋겠다. 클래스 쪽으로 더 정의를 더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파라미터 넘기는 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스코프에다가 파라미터를 넘겨서 할 수 있다. 그때는 스코프 정의할 때 람다로 코드 블록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find 메소드를 구현해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스코프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몇 가지 더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갛게 스코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코프트라고 있는데 이 스코프트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클라이언트가 has many orders를 갖고 있다는 그런 모델 관계에서 client.orders라고 하면 이것이 리턴하는 건 뭐냐면은 뭡니까? 오브젝트가 리턴됩니다. 오브젝트. 객체가 리턴된단 말이죠. 객체가 리턴되면 우리가 체인업을 한 스코프를 체인업을 한 find 메소드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그죠?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죠. 액티브 레코드에 릴레이션 결과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체인업을 하게 반복해서 find 메소드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orders 다음에 결과를 그러면 이렇게 릴레이셔널 결과값으로 리턴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스코프트입니다. 그게 스코프트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코프트를 붙이면은 그 어소시에이션 결과를 릴레이션 객체로 리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프트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스코프트라는 거를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스코프라는 게 나옵니다. 디폴트 스코프는 내가 이 현재의 모델에 대해서 적용하는 모든 스코프나 모든 쿼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될 스코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디폴트 스코프라고 지정을 해주면요. 내가 어떠한 스코프를 추가하더라도 그 모든 스코프는 이 디폴트 스코프를 플러스 한 다음에 그 스페셜한 스코프를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디폴트 스코프를 또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반대로 또 디폴트 스코프를 한번 지정해주면요. 나는 사실은 디폴트 스코프 적용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스코프트라는 게 있었지만 그 반대가 뭡니까? 언스코프트가 있어. 자, 언스코프트를 쓰면요. 디폴트 스코프트를 적용을 순간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디폴트 스코프를 이스케이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언스코프트란 그 용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스코프라고 정의하는 게 나왔고 또 하나가 스코프트가 있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코프트가 있다. 그래서 스코프트를 잘 활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웹 브라우저 웹 페이지에서 그 인덱스 하는 옵션을 여러 개 둘 수 있죠. 그 인덱스 옵션 또 뭐 결과 불러오는 결과들을 여러 개 두어 가지고 클릭했을 때 스코프트에 하나하나씩 할당돼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스코프를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긴 SQL을 쓸 필요가 없죠. 스코프트만 지정해놓으면 스코프트를 마치 클래스 메소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로 여기에 연결시키면 된다.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예, 디폴트 스코프 설명드렸고 언스코프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이나믹 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COC, 레이즈의 COC는 굉장히 개발자로 하여금 편하게 해주죠. 공짜로 얻는 거를 많이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다음에요. 우리가 find 메소드는 알죠.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by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의 attribute 이름을 써주게 되면요. where attribute 하는 SQL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디폴트로 우리가 모델 find를 쓰면은 얘가 받는 파라미터는 primary key지 않습니까? ID. 그런데 find by 난 id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 모델의 이름 타이틀을 하고 싶다. 모델 find underbar by title 하면은 타이틀 다음에 가로에다가 타이틀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이 모델에서 타이틀이 뭐뭐뭐인 레코드를 불러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델을 쓰든 간에 find by 다음에 그 모델의 attribute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바로 select where에 그 속성 이름을 쓰는 거와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find by 하면요. 찾은 거 첫 번째가 하나만 가져옵니다. find all 하면은 찾았던 모든 레코드를 리턴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find last는 찾은 것 중에 마지막 걸 가져오고, 그다음에 find by attribute name 다음에 느낌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느낌 표시를 쓰면 없을 때 예외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속성을 하나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nd by attribute 1 and attribute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find 이렇게 속성이 두 개를 지정해 줬을 때 혹시 개발자가 코딩할 때 실수로 두 개를 해놨는데 하나만 파라미터를 넘겨줬다 했을 때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레이저 3.1까지는 거기가 자동으로 닐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3.1 이후에는 이거는 개발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예외를 발생시키자 해서 예외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find by 다음에 attribute를 복수기로 쓸 때는 반드시 그 개수만큼의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ind or build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또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여튼 레이즈는 그 메소드를 잘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레코드를 찾았는데 첫 번째 레코드가 없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first underbar or와 create 이런 식의 또 조합을 만들어줍니다. 또 밑에는 느낌 표시가 붙으면 뭡니까? 예외 발생시키죠. 왜? 어떤 예외? 밸리데이션이 설정되어 있을 때 무조건 크리에이션 하면은 에러 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the first or initialize는 뭐냐면요.
찾았는데 없다. 그러면 우선 객체를 초기화시키고 거기에 값을 넣어주는 그런 거를 할 때 세이브 안 안 하고, 그렇지. 안 하고 그냥 빈 레코드에다가 값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세이브 전에. 자, 그거 이제 예를 보면 자, first and create라는 걸 보겠습니다. 네, first가 아니라 이게 find네. 뭐 어쨌든 간에 find or create네요. 여기 또 first도 해놓고 first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first도 있고 find도 되나 봐. first or create 되고 find or create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 레코드를 찾아라. 만약에 없으면은 만들어라. 왜? 속성을 락 속성을 false로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거는 find all 이건 찾아라. 찾는데 뭘 찾으냐? first name이 end인 경우를 찾아라. 만약에 없으면 first name으로 찾아서 없으면은 만들어줘라. 레코드를 하나 새로 만들어주는데 그때 락 속성을 false로 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뭐라 좀 기술적으로 길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first or create, find or create는 두 개가 의도하는 바는 좀 다르죠. 왜냐면 first는 첫 번째를 강제적으로 갖고 오는 거고 find는 여기 뒤에 find by name 줘가지고 first name 준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속성 값을 이제 자기가 할당할 수 있죠. 불러올 수 있죠. 자, 뒤에는 제가 설명드렸죠. 느낌 표시가 붙으면은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션을 모델에다가 우리가 설정해줬다. 예를 들어서 presence true라고 밸리데이트를 할 경우에 이렇게 first or 또는 find or create를 했을 때 무조건 값을 넘겨줬을 때 패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느낌 표시를 써주게 되면은 밸리데이션에 설정되어 있을 때는 밸리데이션을 인밸리드 데이터는 통과 안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니셜라이즈 설명드렸죠. 없으면은 초기화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속성 값을 미리 할당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용한 그 메소드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persisted란 말 하고요. new record라는 게 있습니다. new record는 그 말 그대로 현재 이 레코드가 저장되지 않은 새로운 레코드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냐? 그게 바로 persiste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ew record의 반대는 persisted. 기존의 레코드에 있는 데이터냐라고 내가 묻고 싶을 때 그때는 persist란 말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persist 또는 new record는 서로 반대되는 메소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find by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find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뭐 inner join, outer join을 할 때는 뭐 include 그 외에 우리가 아주 좀 더 복잡한 조인을 하고 싶을 때는 실질적으로 SQL문을 직접 써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바로 find by SQL입니다. find by SQL은 직접 SQL문을 개발자가 쫙 다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만 써야 되느냐? 아니죠. 이런 식으로 find by SQL이라는 걸 제공해줘서 SQL 직접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써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모델 다음에 find by SQL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모델 다음에 connection.sql select 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은 우선 find by SQL은 객체에다 레코드 값을 넣어서 반환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connection에다가 select all 하면요. 객체를 만들지 않는데요. 그냥 해시 데이터 값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요건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어주고 인스턴스화 해주고 안 해주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select all 좀 전에 설명한 거 이런 식으로 select all은 해시를 리턴해 준다. find by는 객체를 리턴해 준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간혹 가다가 SQL에서 직접 값을 불러와서 그 값을 배열 형태로 받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제법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편리하죠? 플러그. 야, 원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래 하려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셀렉트 해가지고 ID 값을 호출해서 그 레코드에서 ID 값을 다 배열로
매핑 해가지고 리턴 해줘야 되죠. 그런데 플러그 한 줄이면은 그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거는 이제 그 객체들의 존재 유무를 판정하는 거. 요것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한 상태냐 아니냐 이거 물어볼 때도 exist 쓸 수 있죠. 자, exist를 모델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로 primary key를 넘겨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exist는 일단요 find 메소드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ind 메소드는 레코드 액티브 레코드 객체를 리턴해 주지만 exist는 객체를 리턴해 주는 게 아니라 불린을 리턴해 줍니다. yes, no. 존재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find는 찾아서 객체를 잡아 주는 거지만은 exist는 불린 yes, no를 갖다가 답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exist 다음에 find 똑같죠, 용법이. 또 마찬가지로 밑에 두 번째 줄도 exist 다음에 복수계 멀티플 파라미터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넘겨줄 수 있고 배열로 넣어서 넘겨줄 수 있는데 이게 다 find하고 바꿨으면 다 똑같이 문법이 같습니다. 자, where 조건들 줘가지고 그 다음에 exist first name이 그 라이언인 클라이언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그냥 파라미터 없이 그냥 exist 하고 넘길 수 있어요. 이거는 테이블이 비었느냐 안 비었느냐 이걸 물어보고. 이 반대가 있죠. empty 있잖아요. empty. 그래서 exist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exist 비슷하게 any, many가 있습니다. any, many 이렇게 모델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scope에 쓸 수 있고 또 이런 relation을 걸어놓고 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association을 걸 수 있고. 요 any는요 하나라도 있느냐 뭐 비슷하죠. exist하고 좀 개념적으로 비슷한데 any 하나로 뭐라도 있느냐 이제 하나라도 있느냐. 그 다음에 many는 뭡니까? 하나 이상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체크할 때 any와 many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calculation은 뭐 우리 SQL 문에서 계산하는 SQL 문이 있죠. 뭐 sum, 뭐 average 뭐 이런 거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모델명에다가 count를 쓰게 되면요 SQL 문의 count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ount는 역시 그 where를 써서 조건을 줘서 물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include 쓰면은 뭐 include 뭐죠? include는 이거 로딩에 쓰는 거죠. 그래서 include 다음에 조건 주고 했을 때 또 count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ount 다음에 속성 이름을 심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e 뭐 다른 속성들 뭐 브라브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verage 아시죠? average, minimum, 뭐 maximum, sum 이런 식으로 SQL문에 있는 계산하는 이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다르네요. maximum, max가 쓰고 minimum, min이라고 쓰죠. 그죠? SQL문에서. 자,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running explain은요 마치 SQL 네이티브 쉘에서 결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뒤에다가 explain 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요거는 이제 PostgreSQL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로딩 때는 이렇게 explain을 해주면요, 정말 몇 번이 일어나는지, SQL 쿼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2번 일어났기 때문에 2개만 지금 보여주는 거 위아래. 스크린에다가 스크린에다 보여줍니다. 그렇지. explain 치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마치 to underby SQL처럼 그런 용법으로 쓰면 되죠. 자, automatic explain입니다. automatic explain은 이게 쿼리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거를 explain을 보여준다. 이런 건데. 어떤 용법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디폴트로는 개발 모드에서 디폴트는 이게 0.5초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쿼리하는 시간이 0.5초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익스플레인이 실행돼 가지고 콘솔에 보여준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테스트나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상태에서 디버깅 목적으로 이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또 이거는 자동으로 실행 안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 자, 이렇게 해서 저번하고 이번하고 해서
쿼리 인터페이스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다 돼갑니다. MVC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았죠. 이제 앞으로 한 4-5번 하면 이제 MVC는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상 한 거에 대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